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리 논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데, 특히 중앙대 수리 논술에 합격한 합격생과 그다음에 수리 논술쌤을 모시고 우리 수리 논술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한번 입담을 한번 발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0살 이민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한 거. 네, 감사합니다. 수리 논술쌤 자기소개. 예, 박교 논술에서 수리 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중앙대 수리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에 대해서 학생 입장과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 교수님이 볼 때는 중앙대 상경 계열 수리 논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어 논술 1번, 2번이 언어 논술이고 3번이 수리 논술인데 그 3번 문제가 사실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배점은 20점이지만 어찌하면 이걸 못 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리 논술쌤한테 중앙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라 그런 느낌 그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또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앙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통적으로 확률 통계 파트에서 문제를 내는 거고, 그리고 그 확률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이 좀 중첩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그래서 사건을 잘 정의한 다음에 확률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확률들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확률 통계 파트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확률 통계다 이런 뜻이죠?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수험생이 느끼기는 어땠나요? 우선 저는 수리논술 준비를 기출을 풀면서 했었는데요. 제가 기출을 풀 때 물론 확통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유형의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중앙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다른 학교의 경우는 수리논술을 준비를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막상 중앙대는 계속 그 한 유형에서만 나오니까 그 유형만 제가 정복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기출을 계속 풀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부분을 특히 확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가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 수학하고 관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수능 수학에서는 사실 수능 몇 등급 정도면 수리 나형 몇 등급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능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조금 복잡한 확률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27번, 26번 이런 데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중앙대 문제는 거기서 살짝만 더 한두 단계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를 푸는 수준은 보통 3등급에서 윗단계, 그리고 2등급 정도 학생들이면 거의 웬만하면 다 풀죠. 그런 문제들은. 그럼 수능 수학 2등급 또는 3등급 초반대 상위권 예.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럼 실제는 몇 등급이었어요? 저는 수능은 3등급이 나왔는데 저런. 그동안은 응. 솔직히 말하면 2등급과 4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 출제 유형에 따라서. 버라이티했네요. 2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했고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 수능 3등급도 붙는다. 단 어떻게 해야 된다? 확률과 통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기출을 완전히 정복하셨다 싶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거의 확률과 통계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중앙대, 경희대 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답안 쓰는 걸 좀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를 구하면 웬만하면 감점을 주지 않는데, 답안을 얼마큼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가, 여기서 약간 삐끗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확률, 통계, 수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문제도 안 헷갈리고 답안 작성도 좀 깔끔해집니다. 삐끗하면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라 감점을 그렇죠. 당하겠죠. 감점이 당하는 걸 가산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어땠나요? 제가 저는 솔직히 수학 그쪽을 잘 몰랐었으니까 그냥 답만 맞추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특강을 들으러 왔을 때 김지훈 선생님께서 수학 첨삭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푼 풀이 과정도 맞고 답도 맞았는데 그걸 풀이 과정을 적는 순서를 바꿔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우선 문제를 정확히 맞추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풀이 과정 순서를 잘 배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나요? 네. 네.
그러면 이분한테 절 한번 해야 되겠네. 아, 마음 같아서 진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중앙대 수리 논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수학 2등급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3등급 합격할 수 있다. 단 확률과 통계 파트를 준비하고 답안지 쓰는 법을 깔끔하게 준비를 해라. 뭐 이 정도네요. 네.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준비를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